손이 약간 스치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야. 날 정말 사랑하냐? 사랑. 입을 맞춰. 왜 맞추는 거야? 대환장 통합 파티가 벌어집니다. 오늘은 무정부터 나가면 되는 것 같아, 그치? 사실 이게 우리 문학사적으로는 굉장히 유의미한 작품이거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약간 전통적인 내용과 현대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믹스가 돼 있거든. 나중에 뭐 TMI인데 이광수가 다 알지? 이것은 엄청 아주 몹시 유명한 친일파였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가원이 출제를 딱 한 번 했어. 그러니까 평가원 내고는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 작품이 굉장히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내고는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작가의 어떤 흔적들이 있어서 딱 한 번 언제 출제됐냐면 2014학년 때 수능 바뀔 때 수능 이렇게 바뀌어라는 예비 시행에서 냈어. 그러니까 한 번 평가원이 건드린 적은 없거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줄거리를 좀 잘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소설이 1917년에 매일신보에 쓰였어. 옛날에는 신문에서 짤막짤막하게 소설들을 연재했거든. 이 작품이 1화부터 6화까지 총 126회 연재가 됐는데 얼만큼 인기가 많았냐면 신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어. 신문사 앞에. 소설 내용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매일신보를 거의 완전 일으켜 세운 소설이 여러분이 보시는 무정이고요. 재미있는 건 이 소설은 여자애들도 좋아하지만 남자 그 독자들이 완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첫 장면부터 한번 볼게.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형식은 오후 2시 4학년, 4년급이 4학년이야. 4학년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리쪼이는 6월 볕에 땀을 흘리며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김장로의 딸 선형이가 명년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 영어를 준비할 차로 이형식을 매일 1시간씩 가정교사로 초빙했다는 거야. 오후 3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17년에 사람들이 읽자마자 와 하는 요소들이 다 있어. 일단 그 당시 사람들이 경성 너무 좋아했었거든? 이게 대박이지. 무슨 교사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영어, 외국어를 하는 남자야. 근데 심지어 안동 뭐라고 되어 있어? 장로는 무슨 종교에서 쓰는 말인지 알아 혹시 얘들아? 기독교. 맞아. 기독교에서 쓰는 거거든? 신문물이야 신문물. 근데 그 다음이 완전 대박이다. 김장로의 딸 선영이가 미국에 뭐를 간다 얘들아? 유학을 가는 것도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 교육 절대 안 시켜. 경기여고 나오잖아? 전국의 수재였어. 근데 심지어 미국에 여자애를 유학을 보내 제일 충격적인 장면은 마지막입니다. 딸내미를 유학 보내기 위해서 또래의 남자애가 뭐를 가는 거야 얘들아? 가정교사.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과외한다고 생각해봐. 과외면 쌤이랑 학생이랑 어떻게 있어 얘들아? 붙어있잖아 한 교실에. 방에. 이게 지금 이 첫 장면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닌 소설이었어. 자 이제 주인공 나왔다 얘들아. 주인공 이름 바로 말해줄래? 주인공 누구야? 그치 이형식이 일단 주인공일 거고. 이형식은 지금 읽어보니까 영어 교사네. 이형식이랑 아마 좋아하는 여자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장로의 딸 선영이. 이 선영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어디 유학 간다 그랬어? 조금 전에? 미국 유학 간다 그랬지? 와 레알 1917년에 상상할 수 없는 신여성입니다. 조태구알. 그래서 이 소설의 맨 첫 장면은 이래서 이제 과외를 가는 중이야. 근데 과외를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가 누구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나오게 될 친구야. 이형식의 친구인데 신우선 친구. 기자야 기자. 그래서 막 영어 일본어 막 섞었어. 지금 뭐 헤이브로 점심 콜? 이렇게 물어봐. 형식이가 점심 먹었어. 그랬더니 그럼 맥주 콜? 이렇게 했더니 형식이 나 지금 과외 가야 돼. 거의 누구 과외였는데? 아니 그 김장로 집에서 영어 과외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집 딸밖에 없잖아. 딸을. 야 걔 진짜 개 예쁘대. 야 걔 이번에 경기여고 전교 1등으로 졸업했잖아. 그런데다가 심지어 진짜 완전 좋은 예뻐. 새끼 잘 잡아라 하고 친구가 응원해줘. 형식 그런 건 아니고 하면서 이제 집에 갔어. 선영이네 집에. 안녕하세요 하고 나오는데 너무 예쁜 거야. 형식이 보자마자 잠깐만 같은 공간에 있으면 손이 약간 스치게. 그렇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난 공부만 가르쳐야 돼 하면서 혼자 되게 좋아해. 혼자 온갖 상상 다 하거든. 근데 난 그게 제일 웃겨. 형식이가 선영이 지금 미국 유학 때문에 공부 가르치는 거잖아. 뭐 가르치는 줄 알아? ABC 가르쳐. 이제 이형식이 집에 갔다가 이제 과외 끝내고 집에 돌아왔어.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숙집 할머니가 아유 그런지 몰랐는데 왜 뭐요?
아니 아까 어떤 아가씨가 왔는데 머리는 여학생처럼 했는데 아무리 봐도 기생 같은데 아유 그런 사람도 알아요? 기생이요? 전 기생 모르는데요? 아유 무슨 소리야. 평양에서 온 이형식 씨 딱 찾더만. 진짜 모르겠는데? 저 누구죠? 좀 이따 온대 좀 이따. 내가 저녁쯤 온다고 집에 들어온다 했으니까 아마 올 거예요. 잠시 후 저녁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데 너무 예뻐. 그러니까 얘가 약간 쿨톤으로 예쁘면 얘는 약간 웜톤으로 예쁜 애 있잖아. 너무 예쁜 여자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도저히. 저 이형식 씨. 예. 제가 맞는데 누구 기억나지 않으세요? 기억을 해볼게요. 박진사의 딸 영채. 이 박진사가 누구냐면 이형식의 은인이야. 이형식의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교육재단을 운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온 재산을 털어서 젊은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온 재산을 털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었고 그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제자가 형식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지. 얘 한 10살 때거든. 나중에 그럼 결혼하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러 찾아온 거야? 영채의 어떤 인간이냐? 완전히 전통적인 여성.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제가 너무 기구해. 영채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형식이 하숙집 할머니도 같이 앉았거든? 얘기를 듣는데 할머니가 듣다가 울어. 얘네 집안이 완전 이상한 일에 얽매인 거야. 그냥 빠르게 이야기할게. 그래서 아까 내가 좀 전에 무슨 재단 운영했다 그랬어 얘들아? 교육재단. 근데 아빠가 전재산을 털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 돈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학생이 결국에 딱 2명 남았어. 제일 나이가 많은 홍씨랑 그 다음에 딱 하면 형식이랑 2명이 남았거든. 그래서 아빠가 가정부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홍씨가 연팻마을에 있는 진짜 부잣집을 털어. 그리고 그 부잣집 주인을 죽여. 그 돈을 박진사한테 줘. 돈이 없으시죠? 이거 쓰세요. 그 박진사가 아니 이 큰 돈이 어디서 났나 자네. 그 옆 동네 부자 있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돈 좀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주면서 저한테 막 꼬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죽였어요. 무슨 소리니까 자네. 아니 저를 가르쳐 주시냐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구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아니 그래도 그게 말이 되는 얘긴가. 자수하게. 근데 결국 경찰에 잡힌 게 누군지 알아? 홍씨, 박진사 아들들. 왜? 살인교사, 강도교사. 그래서 박진사는 종신형을 받고 박진사 아들들은 15년형 이렇게 받은 거야.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이때도 형식이도 같이 불려가서 진짜 잘못 없으시고요. 저희는 진짜 몰랐고요 라고 말했지만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았어. 이유는 하나겠지. 내가 1900 몇 년이라 했지 아까? 17년이라 했지. 그 돈 많은 사람 뭐였겠어? 친일파. 그 친일파의 집을 턴 박진사는 완전 집안이 망하게 된 거지. 얘가 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고 형식이는 그 뒤로 떠나서 경성으로 왔고 편지를 몇 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연락이 끊겼거든. 근데 그 뒤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0살짜리 여자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어. 친척 집에 갔었고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저를 엄청 힘들게 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친척집에서 나와서 제가 떠돌아다녔고요. 근데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남장을 했거든요. 남장을 하고 도망치고 있는데 주막에서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는데 거기서 한 남자가 저를 겁탈하려 했고요. 옆에 할머니 막 울어. 아이고 그랬구나.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하면서 할머니는 막 우는데 형식의 머릿속에 생각은 딱 두 가지. 결혼해야 되나? 잠깐만 겁탈? 그럼 정조를 잃었다는 건데? 내가 정조를 잃은 여자랑 결혼을 겁탈 당할 뻔. 당한 건 아니구나. 그럼 결혼해도 되나? 잠깐만 근데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결혼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계속 재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영채가 그렇게 기구하게 살았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어. 근데 아까 할머니가 머리를 여학생처럼 하고 왔지만 뭐 같다고 표현했어? 기생. 사실 영채는 기생이야. 근데 기생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 뭐 때문에 말 안 할게. 내가 기생이 된 이유는 아빠 구하려고거든. 막 떠돌아다니다가 계속 남장을 하고 다녀. 또 떠돌아다니다가 엄청 친절한 사람을 만나. 근데 지난번에도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겁탈당할 뻔했잖아. 이번에도 경계했는데 아빠 감옥 앞에서 만난 사람이거든. 어린아이인데 여기 왜 있니? 저희 아빠가 수감 중이셔서요. 남자 목소리 내야지. 저희 아빠가 수감 중이셔서요. 그러니 근데 면회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될 텐데 어디 있으려고? 그러게요. 우리 집에 가자. 아니 괜찮아요. 아니야. 너 지금 보니까 며칠째 밥도 못 먹은 것 같다. 야, 내 밥 한 끼라도 먹일게 가자. 그래서 갔더니 와이프도 있고 딸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 거지. 저 사실 여자고요.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막 이래. 그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저희 아빠를 제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그 친절한 원자가 얘기해.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기생이 되면 돼. 딱 기생에 입적되면 돈이 나와. 그거면 니네 아빠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 거야. 그럼 제가 기생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생에 그 사람이 소개를 시켜줘서 입적이 돼. 200냥을 받거든. 그 200냥을 들고 그 남자가 튀어. 자기 딸 와이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영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된 거지. 그냥 그렇게 기생이 돼서 살아가는 거야. 대신 늘 정절을 지켰어. 왜? 난 만나야 되거든. 누구랑 나는 결혼해야 되니까. 형식이랑 결혼해야 되니까. 근데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아빠, 저 사실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여차저차해서 기생이 됐어요. 아빠, 자살해. 내 딸이 기생이 되다니.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아빠가 죽고 나니까 형들, 오빠들도 같이 죽어. 오롯이 영채 혼자 남은 거야. 가족들도 결국에 자결했잖아. 근데 그 얘기를 얘한테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지. 기생이 된 걸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형식 씨를 생각하면서 정절을 지켜왔는데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이제 형식이 다음날 학교에 갔어? 진짜 형식이 예뻐하는 학생이 와서 얘기해. 선생님, 저희 자퇴할 거예요. 뭔 소리야? 저희 3학년, 4학년 전체 단체로 모두 자퇴할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이유가 뭔가? 이 형식이랑 사이가 안 좋은 배학감이라는 사람이 있어. 학감은 뭐 지금으로 치면 학생 주임 선생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학생 주임 선생님은 애들 막 잡는 사람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학감이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야. 게다가 이 학교가 사립학교거든. 그래서 이 학교에 김현수라는 이제 교주, 학교의 주인이 있어. 김현수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막 김현수한테 아부 떨면서 배학감이 엄청 못돼 처먹었어. 배학감은 우리들의 인권을 누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학감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는데 최근에 평양에서 온 기생 그 월향이한테 완전 빠져서 그 월향이한테 모든 걸 갖다 바치는데 월향이가 결국 안 넘어오니까 나쁜 짓을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배학감을 자르지 않는 이상 전 교생이 모두 퇴학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형식이 느낌이 싸해. 어디에서 온 기생이라 그러지 지금? 그 기생이 마치 나의 촉에는 누구일 것 같아? 그치.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봐. 그 월향이라는 기생집은 어딘가? 그래서 이제 찾아가. 여기가 월향이네 집 맞습니까? 맞긴 한데 누구세요? 월향이를 찾아왔는데 주인이 보냈군요. 기다려. 형식이 얼굴이 너무 구질구질하니까 형식이가 기생을 찾아다 생각을 못하는 거야. 월향이 없는데? 어디 갔습니까? 남자 2명이랑 청량리에 갔는데 느낌이 이상해. 기자라 그랬지? 우선이한테 얘기해. 야, 지금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우리 아무래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우선이랑 형식이랑 그리고 경찰들을 싹 다 동원해가지고 막 청량리에 가서 수소문을 해. 짜잔! 찾았어. 배학감과 김현수가 있는 방을 찾았는데 문을 탁 열었더니 치마가 찢어진 채 입에 피를 흘리며 머리는 산발이 된 채 하고 울고 있는 누구를 발견해? 영채를 발견해. 영채가 월향이었던 거지. 너무 마음이 아파. 내 앞에서 겁탈당한 여자애가 있어. 그걸 본 형식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 정조를 잃었네. 내가 책임져야 하나?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책임져? 아니야. 책임져야 하나?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책임져? 계속 갈등을 해. 그리고 어쨌든 수습을 하고 와. 다음날 영채네 집에 다시 찾아가. 월향이 있습니까? 어제 오셨던 그분이네. 월향이 지금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아니 휴가 좀 내달라더라고. 아빠 성묘도 하고 온다고. 그렇습니까? 혹시 이름이 이형식이요? 예 맞습니다.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던데. 예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딱 읽었는데 안녕하세요. 저 영채입니다. 제가 기생이 사실은 되었고 하지만 저는 당신을 생각하며 7년간 수저를 지켜왔고 그 수저를 결국 지키지 못했네요. 저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전 그냥 아버지가 계신 평양, 아빠 평양에 묻었으니까 아버지가 계신 평양으로 가서 대동강에 몸을 던지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 편지를 보고 형식이 완전 핀이 돌아서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서 찾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